바이썸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염원하던 기적? 그런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소후닷컴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중국 인민들이 대동단결하여 시청률 1위를 찍은 한중전에서 중국은 필사적인 수비를 펼쳤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을 상대로 무승부라는 기적을 얻어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매체는 역시나 한국은 이기기 어려운 팀이라면서 한국을 상대로 5경기 연속 패했고 무득점에 10실점을 기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긴 것이 무려 7년 전이었다 전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름 오늘 결과에 대해서 중국도 패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큰 실망은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유명 축구기자 페이 리는 하프타임에 이런 논평을 내놓았는데요. 중국 대표팀은 오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절박한 전투 속에서도 강한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신을 다하는 경기를 했으며 이는 마치 강력한 공격력의 맨체스터 시티를 챔피언스 리그에서 수비적 역습 전술로 상대한 레알 마드리드를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도 남사스러운 비유를 대놓고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나름 최선을 다해 수비했지만 어쩔 수 없는 패배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중국 해설자 션 웨이는 0대1의 패배는 중국 대표팀이 한국과 만나서 그들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였다면서 이전 경기들에 비하면 만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이길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던 자국 대표팀에 대한 맹비난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경기 이후 중국의 이반코비치 감독은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강팀이라면서 1번 포트 톱시드를 기원한다며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코멘트를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바로 이 감독의 경질각을 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기자들은 현재 이반코비치 감독의 전술은 중국 국내 감독들 수준이었다면서 경질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는 중국 인민들로부터도 맹비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팀 감독으로 한국에게 패한 것이 어떻게 비난을 당할 이유인지는 모르겠고 그것도 1실점이라는 나름 중국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것이며 심지어 그 덕분에 그들은 941승으로 최종 예선에까지 올라간 상황인데도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이 좀 웃긴 상황이긴 하죠. 사실상 오늘과는 다른 전략으로 대놓고 공격했다면 아마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뒷공간이 털려 결과적으로 최종 예선에 못 갔을 상황이었는데도 감독에게 이런 비난을 한다는 것은 실력은 없으면서도 자존심만 남아있는 중국 축구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경기 정말 어려울 수 있었던 경기 흐름에서 대표팀의 결승골을 안겨준 선수는 바로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10년간 중국을 공황증에 떨게 만들었다면 중국은 오늘 이강인 선수를 보면서 이제부터 다가올 10년간 펼쳐질 공황증의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싱가포르전 월드클래스 골로 유럽 현지 매체들에게 극찬받은 바 있는 이강인 선수는 오늘도 결승골의 주인공으로 현지 매체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매체 카날 서포터즈는 이강인이 다시 한번 한국에서 빛났다면서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은 왼쪽 공격수로 출전하여 드리블 시도 100%, 패스 성공률 89%, 경합 성공률 50%를 기록했고 점점 더 한국 대표팀에서의 입지를 쌓아가고 있다 평가하였는데요. 플래니 PSG 역시 이강인이 한국에게 중요한 중국전에 출전하여 이날 경기에 유일한 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안겼다 주목하였습니다. 컬처 PSG는 이강인이 시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골을 터뜨렸다면서 이강인이 드디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안도하였는데요. 파리 공식 SNS도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빠르게 전했습니다. 경기 후 이강인 선수는 중국 기자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지난번에는 3대0이었는데 이번엔 1대0이었으니 중국이 잘한 것 같다며 나름 중국을 칭찬하면서도 이렇게 대놓고 수비를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며 중국의 절박함과 안티풋볼에 대한 놀라움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오늘 플레이가 톱 클래스였던 이유는 절묘한 스루 패스를 손흥민 선수에게 넣은 다음 거기서 일반적인 선수들처럼 동작을 멈춘 게 아니라 연결된 동작으로 공간 침투까지 하여 기회를 노리다가 골을 넣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체화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소름 돋게 무서운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황증의 미래를 보여준 이강인 선수의 결승골이 아무리 눈부셨어도 이보다 더 엄청난 평가를 받은 선수가 있는데요. 그는 바로 현재 진행형의 공황증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통계매체 소파스코어는 손흥민 선수에게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8.3점을 부여하였는데요.
특히나 오늘 7번의 드리블 시도에서 무려 6번을 성공시키면서 자신이 왜 월드 클래스인지와 동아시아 수비수들은 더블 마크로 맞서도 감히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파괴력을 가진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윙어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 팬들 역시 오늘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 하이라이트를 공유하면서 누가 네이마르가 필요하냐며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에 대해 극찬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들을 상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할 중국 축구 팬들은 감히 우리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분노로 현재 상당한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할 거면 그냥 그 방향대로 쭉 가던가, 또 다른 곳에서는 손흥민 찬양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혼미스러운 상태인데요. 오늘 경기에서 중국 온라인의 실시간 검색 1위는 당연히 한중전이었으며, 경기가 벌어지고 있던 도중 정확히는 손흥민 선수가 중국 원정 팬들에게 손가락으로 3대 0을 의미하는 행동을 한 이후부터는 손흥민 도발이라는 검색어가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3대0 도발은 중국 매체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흥민이 불안정한 멘탈로 중국 팬들을 자극했다는 중국 매체들은 지난 중국 원정에서의 입 다물어라 세레모니 이후에 그가 연속으로 또 도발했다면서 광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원정 팬들은 중국어로 할 수 있는 최악의 비속어들을 퍼부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에게 먼저 야유를 퍼붓고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하여 그에게 욕을 퍼부은 것은 중국 원정 팬들이었으며, 손흥민 선수의 행동은 그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매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도발을 비난하는 여론 속에서도 중국 유명 축구 방송인 리핑강은 손흥민이 이유 없이 그럴 리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였는데요. 손흥민의 도발 행동이 중국 팬들을 자극하고 있지만 2주 전에 손흥민을 멜버른에서 만났다는 그는 손흥민 선수가 언론과 팬들에게 매우 좋은 사람이라면서 그가 먼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옹호한 것입니다. 영국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중국 팬들에게 항상 즐겁고 친절하게 반응한다면서 중국 원정 팬들의 야유가 없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중국 원정 팬들을 먼저 도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이야기한 것인데요. 실제로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홈에서 들려오는 원정 팬들의 야유는 우리 팬들을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서였다고 말이죠. 자신에 대한 야유를 넘어 이는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모순적 반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한국은 최강팀이라고 말한 중국 대표팀의 골키퍼 왕다레이가 경기 종료 후 눈물을 흘리자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중국 매체들은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따뜻한 마음씨와 중국 팬들에 대한 도발을 동시에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더 웃긴 것은 이강인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지만 최고의 활약은 손흥민이었다고 극찬하며 그가 최고 평점을 부여받았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또한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플레이에 중국 선수 3명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극찬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하이라이트를 편집한 기사가 올라오고 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찌 보면 중국 내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놓고 민족주의자들과 진짜 축구 팬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런 중국은 현재 싱가포르가 태국전에서 넣은 단 하나의 골 덕분에 941생으로 살아났다면서 고마워요 싱가포르를 외치고 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탈락했다면 정말 흥미진진할 뻔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받은 장면은 이강인 선수의 골도 손흥민 선수의 멋진 드리블도 아니었습니다. 경기 마지막 우리가 볼을 돌리다 빼앗겨서 역습 위기를 맞았을 때 마치 과거의 주장 박지성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전력 질주로 다시 볼을 빼앗아온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뛰는 선수가 어떤 정신과 자세여야 하는지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은 새롭게 대표팀에 발탁된 선수들에게도 태극마크의 무게를 그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었으며 우리가 대표팀을 응원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들, 이런 중국을 만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마지막 경기였던 중국과의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우리 대표팀은 최종 예선 톱시드 배정을 확정하게 되었는데요. 1대0이라는 스코어는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놓고 안티풋볼을 작정하고 나선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아울러 임시감독의 임무를 충실하게 소화한 김도훈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에게도 훌륭히 잘해주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최종 예선의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여정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그 전까지 정식 대표팀 감독의 부임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협회장 문제와 더불어 협회의 본질적인 개선도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